현재 한국 방산 시장은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규모 수입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의 무기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해준 폴란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장이 한국 앞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앞서 폴란드는 1차 본계약에 이어서 2차 본계약 협상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에 계약이 발표된 무기 말고도 KF-21 개발, 양산 협력, 천무 다연장 로켓 기술 도입 협상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앞서 언급한 협력 사업이 모두 성사되면 그 거래액은 총 얼마가 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천문학적 규모가 됩니다. 여기서 폴란드는 한국에 새로운 시장을 선물해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셰그라드 그룹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파트너십 동참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그간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와 무기 거래에서 갑질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폴란드의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상당수 동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사력 확장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들도 폴란드를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세계의 무기 창고라고 불리는 미국의 무기 재고가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유럽 국가들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국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 아님을 생각하면 유럽국들의 불안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특히 한국 방산의 잭팟을 선사해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가장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자 보급도 폴란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보다 먼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체코입니다. 지난 4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체코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를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한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 체코는 구소련이 설계한 탱크를 개량한 T-72M 1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으며 아울러 소련이 개발한 수륙량용 보병 전투차 BMP-1과 곡사포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체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 지원에 든 비용은 정부 자금과 민간 후원자들의 모금으로 충당됐다고 합니다. 체코의 이러한 모습을 본 서방 국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체코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대단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체코는 유럽연합과 러시아 양쪽으로부터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 아닌 체코와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타국의 무기를 지원하면 자국의 무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한편 체코는 현재 스웨덴에 그리펜을 대여 운영 중입니다. 앞서 소련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공백이 생긴 전력을 현대화해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체코는 전력 공백을 메울 무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코가 간과했던 사실이 현재 전 세계의 무기 재고는 모두 우크라이나를 향하고 있으며 돈이 많은 선진국들이 아니면 봄의 대기표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체코와 비슷한 상황이던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미국마저 주목한 한국과 폴란드의 계약을 본 체코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체코는 엄청난 양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미국과 독일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실 체코는 폴란드가 2015년 당시 한국의 K9 차체를 수입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방산은 유럽국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체코는 폴란드의 K9 도입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둘 한국 방산의 진가를 알아보더니 폴란드의 천문학적인 계약이 이뤄지자 체코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같이 한국산 전투기 및 무기를 도입하면 더 이상 유럽 선진국들의 갑질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체코 국방부 장관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만나자 체코의 한국 무기 도입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편 폴란드와 체코는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는 동시에 독일 방산을 향해서는 연일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폴란드 정부가 우리 대신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주면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독일산 전차로 채워주겠다라며 우회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국방장관은 독일이 약속과 달리 레오파드 2A사 전차를 20대만 제공했다며 심지어 그조차도 수리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 관계자는 현실은 독일 연방정부가 나눠줄 전차가 많지 않다라고 빗김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 최강 전차 군단을 자랑하던 독일은 폴란드 외 다른 지역에서도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현지 매체의 인터뷰에서 약속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으로 전차를 수송하는 계획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의 방산 위상이 추락하는 가운데 한국의 FA-50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에 숨겨진 무기가 밝혀져 주변국들의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FA-50에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120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미국 국무부는 외국제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허가를 해줬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외국제 전투기에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허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KF-21 보람에도 미국이 허가해주지 않아 결수 없이 유럽제 미티어와 아이리스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수출되는 FA-50PL의 암람120의 통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제시한 금액은 무려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개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폴란드에 부담하며 애초 계약서 작성부터 폴란드가 지불할 FA-50 도입 비용 중 대부분은 개량에 사용될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FA-50은 수출 시장에서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체코와 같이 한국산 방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미국산 무기를 선호하던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으로 체코도 한국 방산을 도입한다면 끊이지 않는 한국 무기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형제국으로 불려 이러다가는 유럽 전역에 한국 무기가 도입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 정부는 2월부터 소련제 미그-29 전투기 12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7월 체코 공군이 영공을 보호해주기로 계약함에 따라 전투기 지원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미그-29 전투기뿐만 아니라 소련제 탱크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 밝히며 앞서 체코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슬로바키아도 전력 공백이 예상되는데 앞서 슬로바키아는 2018년 미국의 F-16 14대를 구매 체결했으나 도입이 지연되어 2024년에나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무기가 아닌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도입한 이유가 바로 도입 지연이었기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북유럽 국가들의 한국 방산 구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FA-50의 개량형을 보면 빠른 도입이라는 장점을 제외하고 성능만을 보더라도 전력 공백이 발생한 국가들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산 무기는 더 이상 미국산 대신 도입하는 가성비 무기가 아닌 한국산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를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